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오늘 토트넘과 브라이튼과의 수년되었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브라이튼이 시즌 초반 굉장한 돌풍으로 리그 3위권에 머물렀지만 벤 화이트와 댄 버니, 아스널과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약해진 수비 탓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브라이튼의 센터백들은 잦은 백패스 미스를 범하며 케인과 클루셉스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몇 번 내주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한 브라이튼은 오늘 경기 이전까지 리그 13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리그에서만 5연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에게 패배하면서 리그에서 6연패를 당한 브라이튼입니다. 토트넘보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던 팀이기에 토트넘이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활약 내용과 해외 팬들의 반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부터 브라이튼은 라인을 내리고 나왔습니다. 요새 토트넘이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하는 팀에선 좀처럼 공격적인 모습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브라이튼도 그 점을 노리고 오늘 라인을 확 내리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반전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생각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요. 클루셉스키가 찬 슈팅이 로메로의 발에 맞고 굴절되며 토트넘이 전반 37분 행운의 골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전반전 기록 슈팅 0개입니다.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활약을 보여줬다기도 어려웠는데요.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는 선제골을 넣은 로메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메로의 전반전 히트맵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로메로는 최종 수비 라인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나왔지만 거의 윙백이나 윙포워드처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메로의 이런 적극적인 공격 침투가 토트넘의 선제골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클루셉스키가 슛을 하는 순간에 로메로가 박스 안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후반전에 브라이튼이 만회골을 넣기 위해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리다 보니 뒷공간이 비게 돼버렸죠. 벤탄쿠르와 케인이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뚫어냈는데요. 후반 12분입니다. 후반 12분 벤탄쿠르가 역습 상황에서 케인에게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뚫을 수 있는 절묘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케인이 이 패스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며 리그 12호 골,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팀 내 최다 득점력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케인은 케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오늘 경기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키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메로와 그리고 또 한 명 다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콘테 감독이 상대의 두 줄 수비를 깨는 토트넘의 해법을 로메로를 통해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앞서 로메로의 전반전 히트맵을 공유드렸었는데요. 90분간의 로메로의 히트맵을 보면 거의 윙포워드나 윙백에 가까운 히트맵이 찍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메로가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강했던 선수는 맞지만 오늘은 감독의 주문을 더 받아 깊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오늘 붕대 투혼을 펼친 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도 중원까지 올라와 빌드업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며 공격 시에 꽤나 높은 위치에서 전진해서 토트넘의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벤 데이비스의 히트맨을 보시면 로메로나 다이어보단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토트넘의 공격 숫자를 늘려주면서 전반전의 공세를 이어갔고 로메로가 앞으로 많이 전진했기 때문에 행운의 선제골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다시 라인을 올리는 플레이를 해서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79분을 소화한 손흥민 선수는 모우라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체력 안배 차원에서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교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효 슈팅 0개, 크로스 시도는 2회 시도에서 0개 성공, 키패스는 3회를 성공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아쉽게도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에서 클루셉스키의 첫 슈팅이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했던 볼이었는데 그 볼이 다시 로메로의 발에 맞고 들어가면서 클루셉스키에 도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움 기록이 아쉽게도 날아갔습니다.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토트넘이 선제골이 들어가기 이전까지 브라이튼이 라인을 굉장히 내리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적었던 것이고 브라이튼이 라인을 올린 후반전부터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후반 초반에는 브라이튼이 상당히 파상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교체 아웃이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해외 팬들의 반응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좋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페이스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경기를 위해 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손흥민에게 휴식을 줘라. 그리고 월요일에 펼쳐지는
웨스트햄 전까지 손흥민이 폼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손에게 한 달의 휴식은 줘야 할 것 같다. 그의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손흥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손흥민은 오늘도 조용한 경기를 치렀다. 경기 중에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 네, 손흥민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토트넘 팬들이 크기에 실망도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토트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맨유와의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패배하며 사실상 챔스 진출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튼전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브라이튼전 승리는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죠. 오늘 경기 승리로 토트넘이 챔스 진출에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지난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리케인을 붙잡기 위해선 팀에 대한 비전과 함께 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리케인과의 계약이 2년 남은 토트넘이고, 만약 다음 시즌 케인이 챔스 진출을 또 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은커녕 이적을 하게 될 테죠. 그리고 콘테 감독도 자신의 책임은 물론 있겠지만 챔스에 나가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구단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단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게 됩니다. 결국 콘테와 케인이 떠나는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위 진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콘테 감독은 내가 내 비전에 대해 말하고 구단도 그리고 파라티치 단장도 자신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이르다.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는 아직 멀었다. 그래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번 여름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비전은 우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불같은 성격이기도 하고 자신의 수와 맞지 않으면 과감히 감독직을 던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조금 더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콘테 감독 정도 있어야 토트넘에 또 좋은 선수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이죠. 웨스트햄과의 리그 30라운드 경기를 펼치고 웨스트햄도 토트넘과 순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에 이 경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텐데요. 과연 리그에서 토트넘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는 오늘 경기보다 나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저희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